일과 에너지. 중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 더 추가로 들어간 게 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외웠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지. 그거 좀 차이점 있고. 오케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뭘까? 아니야.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과 에너지 파트 관련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처음부터 쭉 해갖고 다 묶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운동량, 충격량도 일과 에너지하고 연결시켜갖고 나올 수 있는 거고, 운동 방정식 파트도 마찬가지로 일과 에너지하고 연결시켜갖고 나오고, 당연히 앞에서 등가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걔네들도 얘네들하고 연결시켜갖고 나올 거다라는 거야. 이제 그래. 오케이. 자, 그럼 1부터 이제 잠깐 한번 가봅시다. 1. 자, 1 기호로 뭐라고 쓰느냐? W라고 쓰고요. 판서를 봤는데 너무 글씨가 영상 본 적 없지? 언제 볼래? 응? 봤어요. 아, 봤어요? 글씨 잘 보여? 판서 글씨? 잘 안 보이지, 그지? 얘를 좀 더 이렇게 좀 가까이서 이렇게 찍는 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저쪽 오강의실은 가까이서 찍거든. 이것은 좀 멀리 찍어갖고 글씨가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어쨌든 좀 글씨 좀 크게 써볼게. 자, W라고 쓰고요. 이 친구의 단위로 우리는 뭐를 쓰느냐라고 한다면 줄이라고 써요. 줄. 읽을 때 줄. 줄이라고 하고, 얘는 정의가 어떤 물체에 대해서 힘이 작용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뭐 할 때? 이동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일을 했어요 라고 표현을 해준다고. 그럼 들어간 용어들이 두 개밖에 없어. 하나는 힘, 하나는 이동을 했으니까 이동 거리가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식도 간단해. 일의 양은요, 일의 양을 계산을 할 때는요, 가해진 힘의 값에다가 뭘 곱한 거? 이동 거리의 값을 곱한 거요.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 공식도 간단하거네, 그치? 기호를 써보자. 자, 일의 양은 W가 될 거고, 힘은 우리 F라고 썼잖아. F. 거기다가 이동 거리 S.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W는 FS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 됐죠? 단 주의할 거는 뭐냐?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야. 누구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야. 내가 환희를 열받아갖고 빵 쳤는데 환희가 하면서 위로 날아가. 그럼 내가 황당하겠지. 난 분명히 어디로 쳤어? 이쪽에 쳤잖아. 근데 환희가 위로 날아가면 이거 내가 힘 준 것 때문에 얘가 날아가는 걸까? 지가 점프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지. 수직 관계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할 때만 우리는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한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뭐 관련시켜가지고 뭐 사인, 코사인 뭐 이런 것도 이제 연결되어 나올 수 있는데, 요 이제 교과 과정에서 이제 그런 파트는 빠졌으니까 그건 빼자 이거지. 오케이? 문제 풀다가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되셨어? 그래서 과학에서 해준 일의 양이 0인 경우에 대해서 봤을 때 첫 번째는 F가 0일 때가 될 거고, 두 번째는 S가 0일 때가 될 거고, 세 번째는 힘의 방향하고 이동 거리의 방향이 서로 수직 관계에 있을 때. 무슨 관계에 있을 때? 수직 관계에 있을 때.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수직 관계에 있을 때는 해준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 요거는 언제 배웠느냐? 중학교 때 배웠어. 그래서 중학교 때 니네 물체를 들고 앞으로 가요 이런 것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물체를 들고는 힘을 어디로 주고 있는 거야? 위로 주는데 앞으로 가요. 그럼 이렇게 갔잖아. 그럼 힘의 방향으로 얘가 이동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에서 일을 안 했다라고 보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체를 두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근데 과학에서 일은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라고. 그럼 나는 힘을 어디로 주고 있어? 위로. 물체는 어디로 갔어? 옆으로. 또는 앞으로. 그럼 힘의 방향하고 물체 이동 방향하고 무슨 관계 있어? 수직 관계 있지. 그럼 그거는 일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지. 이해 가셨어? 올릴 때는 일을 한 거지. 근데 들고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는 일을 한 거 아니라고. 근데 들고 계단을 올라가면 이건 또 일을 한 거지. 올라간 높이만큼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습해갖고 기억해 두시면 돼. 됐니? 마지막으로 이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할 거는 중요한 거겠지. 당연히 그래프가 나오겠지. 허니야. 그래프 하면 두 가지 생각하라 했잖아. 뭐하고 뭐? 망했다. 뭐 생각을 했어? 뭔 또래 같은 소리야. 갑자기 가속도가 왜 나? 그렇지, 기울기. 또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니네가 볼 거는 두 가지만 보면 되겠잖아. 그래서 보통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 1 파트에서 관련돼 갖고 나올 거는 Y축에 힘이 들어가고 S축에 이동거리 S가 들어갈 때. 그랬을 때 요렇게 됐어. 왠지 나 뭐 구하고 싶어? 넓이 구하고 싶네. 그럼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겠네. 사각형의 넓이 세로 곱하기 가로죠. 세로 뭐예요? F. 가로 뭐예요? S. 그럼 결국 넓이, FS의 넓이의 값이 뭐에 대해 해당된다? 해준 1의 양이 될 거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책에다가 책에 써져 있네. 책에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요까지 괜찮아? 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은 여기서 이제 한 단락을 끝내주자. 자, 끝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에너지의 뜻은 뭐냐? 거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 뭐를 할 수 있대? 일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일을 먼저 배운 거야. 요 친구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다라고 하자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서 공식에 나왔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뭘 쓸까? 일의 단위하고 똑같은 줄이라는 단위를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거꾸로 일이 에너지로도 전환할 수 있을까? 전환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약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에너지를 돈이라고 생각해. 돈, 머니, 돈. 일을 내가 물건이라고 생각해. 물건. 그럼 난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어 없어? 그럼 돈 자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난 돈이 있으면 뭐로 바꿀 수 있어? 물건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 난 물건을 팔면 뭐로 바뀔 수 있어? 그런 관계라고. 에너지하고 일 자체가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하라고. 오케이? 내가 지금 100줄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나는 최대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어? 100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나에게 100줄의 일을 해줬어. 그럼 나 에너지 얼마 가질까? 100만큼 가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런 상관관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거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나오리란 법은 없지. 오케이?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야.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인데 그럼 에너지가 많이 나오나요? 딱 3개 나와. 몇 가지 나온다고? 딱 3가지 나와. 3가지만 일단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자고. 첫 번째로 나오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가 돼요. 무슨 에너지라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식 먼저 적어줄게. 자, 2분의 1에다가 질량값에다가 속력의 제곱값을 곱한 것으로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했어. 중학교 때 외웠던 공식이야. 그거 이제 기호로 썼을 때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2K라고 쓰고요. 2분의 1 질량 M이라고 하고 속력 V라고 했을 때 2분의 1 MV 제곱이요. 그러면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해두면 돼. 됐니? 그럼 여기서 자주 나왔던 거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어떤 물체 A라는 물체가 이쪽으로 속력 V의 값으로 10m/s로 가고 있다라고 치자고. 자, 그럼 이제 니네가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운동 에너지는 물체는 어쨌든 질량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 운동 에너지 하면 무조건 속력을 생각해 줘야 된다 생각하면 돼. 근데 속력이 뭐의 값이다? 제곱값이다. 속력도 생각하고 제곱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관련돼 있는 거, 속력과 관련돼 있는 거 이런 거를 관계를 했을 때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은 무슨 관계에 있어? 제곱의 비례 관계에 있어 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속력이 2배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 몇 배? 4배가 증가하는 거야. 속력이 2분의 1로 줄어들면 운동 에너지는
4분의 1로 감소한다. 이런 개념을 니네가 머릿속에 생각해줬다.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제곱관계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두라고. 자, 지금 얘는 속력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운동에너지 갖겠군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 친구 질량이 뭐 예를 들고 질량이 2kg이에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 친구에게 일을 해줬어. 일을 했다. 이 물체 A에게 일을 했대. 됐어? 일을 하고 났더니 A가 속력이 V가 20m/s로 증가했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지. 처음에 운동에너지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나중에도 운동에너지를 가져 안 가져? 같지? 근데 누가 보더라도 처음 에너지보다 나중 에너지가 어때? 더 커졌지? 그럼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 뭐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 일을 받았다. 힘이 아니라 일을 받은 거야.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얘를 정리를 해줬을 때 그 물체가 받은 일의 양이 바로 뭐가 될 거다? 무슨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무슨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의 값을 뺀 값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요 내용이 이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거꾸로 얘 알려주고 얘 알려준 다음에 나중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나중 속력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그거를 공식화해갖고 유도한 게 그 밑에 가운데 박스에 있는 일가 운동 에너지 정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선생님 지금 말로만 설명을 한 거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걸 한번 유도를 해볼게. 자, 일단 F는 MA예요 라는 식 우리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세 번째 공식 있었잖아. EAS는 뭐?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이런 공식도 있었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요 식은 A는 뭐분의 뭐가 되지? M분의 F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리고 요 식에서 AS를 내비두고 AS를 내비둔 상태에서 2를 이쪽으로 넘길 수 있어 없어? 넘길 수 있지. 그러면 2분의 1에 대해서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요.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있지. 맞지? 그 다음에 A는 M분의 F니까 요 A 대신에 M분의 F라고 넣을 수 있어 없어? 넣을 수 있지. 그러면 AS 대신에 A 대신에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요걸 첫 번째 식이다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식이다라고 쳤을 때 환희야는 또 두 개씩에 대해서 했어. 2번 식에다가 A 대신에 요 1번 식을 대항시켜갖고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넣으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 M분의 F 값에 대해서 S 값은요 2분의 1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 될 거고, 맞지? M 밑에 있는 거 귀찮으니까 이쪽으로 넘길 수 있어 없어? 넘길 수 있겠지. 그러면 FS에 해당되는 값은 2분의 1에 이제 풀어줘. M V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M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나왔나? 위에 지금 우리가 쓴 내용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이용하고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런 유도하는 거 굳이 낼까 안 낼까? 안 낼 필요 없어. 결과만 기억해 두자요. 결과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값이 그만큼에 해당되는 뭐가 될 거다? 일의 양이 될 거다. 운동에너지가 줄어들었어. 그럼 그만큼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운동에너지가 늘어났어. 그럼 그만큼 일을 뭐 했다?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 갔죠? 오케이. 첫 번째로 무슨 에너지 나왔다고? 운동에너지 나왔다고. 운동에너지 공식은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둬야겠죠. 요거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야. 운동에너지. 오케이 알았어. 운동에너지 여기서 이제 끝내.
자, 두 번째로 가자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무슨 에너지가 나오느냐? 포텐셜 에너지가 나올 거야.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 우리는 두 개를 배울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 때문에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라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얘도 공식이 있어. 뭐였지? 중학교 때 니네 9.8 MHO라고 외웠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근데 9.8이 결국 뭘 뜻해? 중력가속도.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중력가속도 뭐로 해? G라고 쓰잖아. 기호로. 그지? 그러니까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다가? 질량에다가 뭐 곱하고? 중력 가속도 곱하고 누구 곱해? 높이 곱한 게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기호로 썼을 때 포텐셜 에너지니까 EP라고 쓰자고. 뭐라고 쓰자고? EP라고 써놓은 상태에서 질량 M, 중력 가속도 G, 높이 H 이거라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것만 기억해두면 된다고.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건 뭘까? 높이만 생각하면 돼. 뭐만 생각하라고? 특정한 높이에 있어. 그럼 걔는 무조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가져요 라고만 생각하라고. 높이가 줄어들어? 그럼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뭐예요? 높이가 줄어들었는데? 감소해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높이가 증가했어? 그럼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뭐예요? 증가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얘네들은 정비례잖아. 질량하고도 무슨 비례야? 정비례잖아. 그럼 얘하고 차이점이 나올까? 얘 질량이 2배 증가했어? 그럼 운동 에너지 몇 배 증가해? 2배 증가하겠지? 근데 속력만 다르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속력이 2배 증가했어? 운동 에너지는 4배. 속력이 3배 증가했어? 운동 에너지는 9배. 이런 식으로. 그것만 차이점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 됐죠? 그리고 요 높이는요. 요 높이는 기준 면에 대한 높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라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문제에서 지면을 기준으로 안 하고 뭐 책상 위를 기준으로 또는 요 교탁 위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높이를 측정하는 값이 달라지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책상 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 변화 값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 정도만 연결해 주면 돼. 됐니? 또 간혹 가다가 요 mg가 뭐야? mg 환이야. 질량에다 뭐 곱했어? 중력 가속도 곱했지. 그지? 이 값을 결국은 우린 뭐라 그랬지? 두 글자로? 무게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무게. 그러면 질량, 중력 가속도로 안 나오고 무게로 그냥 나와버리면 그 무게에다 뭘 곱해주면 돼? 높이로 곱해준 게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핸드폰에 사진 찍어 놓으세요. 내가 핸드폰에 사진 찍어 놓는 이유는 니네 영상으로 보면 글자가 잘 안 보인다며. 근데 이제까지 찍어 놨어? 안 찍어 놨어? 내가 찍으라 할 때마다 찍었잖아. 그럼 다 찍어 있는 거야. 그거 보고서 하라고. 영상 보면서 찍어 놓는 거 보라고. 오케이?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 화면 자체가 작으니까 글씨가 더 작아질 거 아니야. 집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보면 좀 크게 보이겠지. 내 얼굴도 또 크게 보일 거고. 좋잖아. 아, 그건 아닌가? 웃어, 환희. 자, 세 번째. 제일 낯선 거. 이것 때문에 니네 이제 많이 어려워할 거야. 처음에. 근데 오히려 이거 관련된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제일 낯선 게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야. 처음. 그러면 일단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먼저 적어줄게. 얘도 2분의 1에다가 용수철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용수철. 그러니까 우리가 탄성력 관련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관련된 문제에서 대표적인 예로 잘 나오는 건 무조건 용철밖에 안 나와. 그래서 용수철 상수 이거 이따가 설명을 할 거야. 거기에다가 변형된 길이의 제곱의 비례관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공식 먼저 써주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EP 똑같고요. EP 똑같고 2분의 1에다가 용철 상수 K라고 쓰고요. 변형된 길이 X라고 하고 그거의 제곱이요.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쟤도 독지. 속력이 제곱하고 비례관계. 속력 S 변형된 길이의 비례관계네.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럼 얘의 제곱에 비례 관계 있으니까 얘가 2배 증가하면 얘도 4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하면 9배 증가하고 뭐 이런 개념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겠지. 일단 공식이 나왔으니까 공식은 확실하게 별표를 쳐놓고 얘도 별표를 쳐놓고. 근데 이 공식을 알려면 얘에 대해서 먼저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탄성. 뭔 소리야?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는 탄성이라 그래. 그럼 탄성력은 뭐겠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뭐? 힘. 그거를 우리는 탄성력이다 라고 하자 이거지. 그럼 탄성력 하면 뭐 생각나 환희? 용철 말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 네 옷에도 있는 거. 팬티에. 그래, 고무줄 생각하면 돼. 그지? 근데 고무줄이 있다라고 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잡고 요거를 이렇게 늘려. 더 늘려. 이거 놓으면 나 어떻게 하니? 내 얼굴로 와, 그거 쳐 맞겠지. 맞지? 근데 내가 많이 늘리면 많이 늘릴수록 어떻니? 더 아프겠지. 되돌아가려는 힘이 세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탄성력에는 누구하고 관계 있겠냐라는 거지.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변형된 길이하고 관계 있는 거야. 변형된 길이가 크면 클수록 탄성력 어떻게 될까? 같이 써주겠지. 오, 오케이, 알았어. 됐지? 그 다음에 고무줄의 종류가 달라. 어떤 애는 좀 단단하고 어떤 애는 잘 늘어나. 그럼 잘 늘어나는 애를 10cm 당겨갖고 내가 때려갖고 아파봤어. 잘 안 늘어나려는 애는 10cm 똑같이 늘린 상태에서 때렸는데 개 아파. 그럼 고무줄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되니? 달라지지. 그러니까 탄성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2가지가 있는 거야. 그게 고무줄 입장에선 탄성 계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용철 입장에서는 그거 뭐라 그러는 거야? 용철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탄성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용수철의 상수값하고 나머지 하나가 변형된 길이값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걸로 만든 식이 탄성력 F는 용철 상수 K값에다가 변형된 길이 X요. 요렇게 만들어준 거야. 요게 탄성력 공식이야. 훅이라는 사람이 이거 해놨어. 만들어낸 거야. 원래 이제 내가 힘이 외부에서 준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거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지. 근데 이제 마이너스는 어차피 방향을 뜻하는 거니까 의미 없으니까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라고. 됐지? 그러면 저 F는 M에 나타나는 거죠? 어? 저 F요. F가 힘이 되는 거지. 탄성력 F. KX를 M에 바꾸죠. 그거는 얘 힘만 알짜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MA로 고칠 수 있지. F는 MA에서 그 F는 알짜임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알짜임이야. 그러면 M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질문 잘했어. 2분의 1 FX 쓸 수 있어요? 2분의 1 FX. FX는 뭐야? 저거 그냥 KX 대신에 FX. 아니 그건 일단 봐. 자, 얘가 뭐예요? 힘이죠? 그렇죠? 그래프로 가보자고. 그래프. Y축이 탄성력이야. X축이 변형된 길이야. 탄성력 공식 뭐라 했어? KX라 그랬죠? 변형된 길이 뭐라 했어? X라 그랬지? 자, 생각해봐. 변형된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탄성력도 뭐 할까? 늘어나겠지. 그럼 둘이 무슨 관계 있어? 정비례 관계 있지. 정비례 관계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이거 중요하다. 잘 봐. 왠지 나 뭐 구하고 싶어? 근데 Y축이 뭐야? 힘이지. X축이 뭐야? 이동 거리지. 그럼 무슨 그래프야? 힘 거리 그래프잖아. 저기 봐. 힘 거리 그래프에서 넓이 값이 뭘 뜻한데? 오, 이 넓이 값이 뭘 뜻하는 거야? 탄, 성, 역, 에 대한 1의 양의 값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근데 그만큼 2를 받으면 2를 받았잖아. 그지?
일을 받으면 그 받은 일의 값이 뭘로 전환이 될까?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그 에너지가 바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해가? 그럼 요 넓이 어떻게 구해? 요 값이 kx지, 이 값이 x지. 밑변에다가 높이 곱한 거에다 2분의 1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겠지. 이렇게 해갖고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요까지 괜찮아요? 됐어? 자, 운동에너지 공식 모르면 안 되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공식도 모르면 안 되고,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일단 탄성력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나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니? 응, 핸드폰 꺼내. 사진 한번 찍겨. 이거요. 기억을 왜 비가 끈지 모르겠어. 부피가 지금 같잖아. 그럼 같은 몰이잖아. 그럼 얘 1몰, 얘 1몰, 얘 1몰이라고 하라고. 그럼 원자랑 비교되지. 1몰의 질량값이 얘는 0.1g이고 얘는 1.6g이고 얘는 2.2g이니까 1몰의 질량이. 그럼 A2가 0.1이니까 A는 0.05.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자, 그게 69쪽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까지 하는 거야. 됐니? 됐지? 자, 그럼 선생님, 지금 개념 들었으니까 이거 관련된 문제 잘 풀리겠네요. 안 풀려. 안 풀려. 절대 안 풀려. 자, 문제 주로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69쪽이랑 그 뒤에 있는 탄성력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건데, 그거를 이제 이쪽에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 사진 찍어놨으니까. 선생님은 또 무슨 소리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고. 무슨 소린가 한번 들어보자고.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자, 이제 뭐를 할 거느냐.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할 거래. 일단 그걸 떠나서, 자, 잘 봐. 어떤 물체 질량 M인애가 2kg라고 칩시다. 그 자식이 쭉 해서 20m 높이 지점에서 얘를 떨군다 라고 생각하자고. 20m 높이 지점에서 얘가 떨어진대. 그럼 일단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 자, 일단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뭐냐면, 참, 이 친구는 지금 일단 특정한 높이에 있어요, 없어요? 특정한 높이에 있죠? 높이 하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 그랬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러면 지금 얘는 뭘 가지고 있다? 포텐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거야. 맞지? 맞지? 그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자유낙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처음 이 속도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럼 속력 관련되어 있는 게 나오겠네? 그럼 무슨 에너지 또 생각할 수 있을까? 속력하면 무슨 에너지 생각을 했어? 운동에너지. 그럼 운동에너지도 여기다 한번 써보자고. 됐지? 자, 써오는 과정 중에서 위치에너지가 내려오면서 뭐가 감소해? 높이가 감소하잖아. 맞지? 높이가 감소하니까 뭐가 감소하겠어? 위치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얘 있는 상태에서 쭉 떨어지면 얘는 중력 가속도 때문에 1초마다 몇 미터 퍼 세크가 돼버리니?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한다면 1초마다 10m per sec씩 증가할 거 아니야. 가속도를 가지니까. 그러면 속력이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그럼 내려오는 과정 중에 속력이 증가한다고. 속력이 증가해. 그럼 속력이 증가하니까 무슨 에너지 증가하겠어? 운동 에너지 그만큼 증가하겠지. 맞아? 에너지는요, 없는 상태에서, 밑도 끝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어. 무조건 전환이야.
에너지들끼리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에너지들이 뭐라 그랬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지. 그럼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다 그랬잖아. 이제는 뭐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에너지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에너지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단 조건이 있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요. 공기 저항이나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문제 풀 때는 웬만하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거란 먹으라. 그러면 이제 그거 신경 안 쓰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됐냐?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보자고. 자, 얘 지금 그럼 뭐 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아, 얘 지금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없던 애가 생긴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아니다 그랬지?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딱 감소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양이 그대로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하고 딱 같아지는 거야. 정확하게는 감소와 포텐셜 에너지가 싹 그대로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얘가 뭐 대충 값을 써보자고. 아, 얘가 200이었어. 얘는 0이었어. 됐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측정을 했더니 아, 여기서 한 160밖에 안 돼. 얼마밖에 안 돼? 160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지금 감소 얼마 했어? 40만큼 감소가 된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딱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딱 얼마가 될 거라고? 40이 될 거라고. 이렇게. 됐니? 딱 정 가운데 지점은 어떻게 될까? 전체가 200이었잖아. 그지? 높이 비례하잖아. 근데 높이가 딱 반으로 줄었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도 얼마 줄을까? 반.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 102호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딱 얘는 얼마큼 감소했어? 100만큼 감소했죠? 맞지? 그럼 얘는 요 똑같은 지점에서 얼마가 될까? 100이 될 거다라는 거로. 그럼 제일 마지막 밑에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 에너지가 높이가 없잖아. 0이지. 그럼 여기서 밑에 지점에서 에너지가 얼마일까? 200이 될 거라고. 얼마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200 감소했으니까. 그럼 딱 그대로 200이 될 거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얘하고 둘이 더하면 얼마? 200이지. 얘하고 둘이 더하면 얼마? 200이지. 얘도 둘이 더하면 얼마? 200. 얘 둘이 더하면 얼마? 200. 걔네들에 해당되는 위치의 포텐셜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버리니까 무슨 값이 됐어? 계속 200이 됐네? 이 값이 지금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네? 그럼 그걸 에너지로 하나 만들어버리자 라고 한 거지. 그 둘이 더한 값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 그러느냐?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딱 역학적 에너지는요, 무슨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에.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둘이 더한 값이요.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 보존이 돼요. 아우 하니 졸려 죽겠어. 이 자식아 졸려. 이제 관련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막 쏟아져 내릴 거야. 누가 누구로 전환되는가? 이 지점에서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지 안 같은지 이런 것들을 니네가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문제가 풀릴 거라고. 기본 문제 풀어보면서 천천히 접근 한번 해보는 거라고. 알겠냐? 이해 갔어? 됐어? 오케이. 그럼 거꾸로 또 다른 예. 바닥에서 어떤 물체를 위로 쏘아 올렸어. 그럼 그때 쏘아 올릴 때 속력을 얼마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 값이 이제 최대값이 되겠지. 올라가면서 속력은 뭐해? 감소하겠지. 그러면 지금 얘는 올라가는 동안에 V는 감소해. V가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 뭐해? 같이 감소하겠지. 맞지? 대신에 올라가면서 뭐는 증가해? 높이가 증가하죠? 그럼 높이가 증가하니까 무슨 에너지 증가할까?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면 자꾸 눈 감어 우리 언니. 잠깐 쉬었다 갈까? 이거까지만 설명하고 딱.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가면서 뭐가 감소했어? 운동 에너지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뭐로? 증가한 무슨 에너지로?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결국 요 값과 요 값을 어떻게 놓을 수 있어? 같다라고 놓을 수 있다고. 이게 포인트야. 알겠니? 오케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 조금만 참어. 허니? 잠깐만 서 있어. 일어서서 들어. 뭐 일어선다고 문제 될 거 없잖아. 나머지는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적용해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니네가 질문을 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하고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온 거고, 다음 장에 나와 있는 70쪽에 나와 있는 탄성력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요 이런 거 나와 있잖아. 그것도 한번 잠깐 보자고. 자, 벽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용출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고 어떤 물체가 이제 매달려져 있다라고 치자고. 됐지? 자, 얘를요 요만큼 잡아당겼다가 얘를 딱 놨어. 그럼 이 추가 어떻게 될까? 여기로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계속 할까 안 할까? 공기 저항이나 마찰 다 모두 무시한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누굴 기준으로? 요 중심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 이거지. 그러면 딱 요만큼이 변형된 길이 x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형된 길이 x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지?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여기서 요렇게 가는 동안 속력 뭐 할까? 감소하겠지. 아, 요렇게 가는 동안에는 속력 V가 감소해요. 맞지? 대신에 뭐가 늘어나? 변형된 길이 x가 뭐해? 증가하잖아.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야? 속력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대신에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니까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의 kx라 x의 제곱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변형된 길이 x가 증가하니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증가해요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를 O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쳤을 때 O에서 A로 가는 동안에는 누가 누구로 전환되는 거야?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누구로 전환되는 거?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이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그리고 A점이 딱 되면 변형된 길이가 최대값을 갖지? 그러니까 A점이 딱 되면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고. 됐지? 그리고 그때 잠깐 뭐 할까? 정지.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뭐가 될까? 0이 되겠네. A점이 딱 요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요렇게 가봐. 요렇게 다시 가는 과정이야. 아, 오케이. 요게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A에서 요번에는 뭐로 가는 과정? O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치자고. A에서 O로 가는 과정에서는 X가 감소하죠. 맞지? 대신 누가 증가해? 속력이 늘어나겠지. 맞지? 그럼 얘는 뭐로 전환되는 거야? 그렇지. 포텐셜 에너지가 뭐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이렇게 되겠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근데 5점에서 조금만 더 가면 다시 변형된 길이가 늘어나잖아.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지. 그러니까 딱 5점이 뭐가 될까? 누구? 운동 에너지가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되는 거야. 당연히 변형된 길이가 0이니까 무슨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거고. 이해가? 그러면 이제 O에서 B로 갈 때 다시 B에서 O로 갈 때 똑같은 방식으로 얘네가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여기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B점이든 어느 점이든 간의 역학적 에너지 둘이 더한 거 값은 어때야 될까? 같아야겠지. 왜? 감소한 만큼 증가했으니까. 감소한 만큼 증가했으니까. 이런 관계가 둘이 있으니까. 그럼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된다?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정리 이제 쉬는 시간 드릴게. 봐. 선생님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됩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돼. 뭐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따로따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어. 또 무슨 소리예요? 이럴 거 하잖아. 그게 바로 운동방정식 관련돼요. 나오는 거야. 봐봐. 물체 A 연결 도로래 물체 B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고. A와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게 맞아. 근데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B가 이렇게 내려가고 A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B 입장에서만 생각해봐. 위에 있던 애가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거지. 그럼 B 입장에서는 뭐가 되니?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감소하죠. 맞지? 근데 내려오면서 속력 뭐하니? 증가하니까. 운동 에너지는 뭐해? 증가하는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오케이. A가 가는 동안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가 있어 없어? 높이 변화가 없잖아. 얘는 일정한 상황인 거라고. 맞지? 대신에 A 가는 만큼 B 가는 만큼 똑같은 가속도로 진행될 테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증가하죠.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니? 증가하는 거야. 둘이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며. 근데 얘는 계속 일정하고 얘는 증가했으니까 전체적인 A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쌤이 무조건 뭐라 그랬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총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일정하게 보존이 돼야 된다고. 그건 보존돼야 되는 거야.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좀 달라질 수 있어도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그만큼 감소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증가. 얘는 역학적 에너지 B의 값은 뭐가 돼야 될 거다? 감소를 함으로 인해서 요 감소한 만큼 요 증가한 만큼이 전체적으로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된다? 보존이 돼야 된다.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됐어?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고. 얘 뭐 했어? 증가. 얘도 뭐 했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려면 증가한 애들이 둘이 있고 감소한 애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결론은 나왔지. 누구의? 결론. B의 감소한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양과 오케이? 누구의? A와 B의 무슨 에너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의 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고. 와우. 뭔 말인지 알겠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어. 무조건 어렵게 나올 거야. 이거는 이제까지 니네 했던 거를 연습한 거에 2배 이상은 좀 해줘야 돼. 문제풀이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적용이 될 수 있단 말이지. 됐니? 자, 다행스럽게도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게 나와요. 연력학부터는 계산하는 게 그렇게 막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아. 복잡하지 않아. 특수상대수 이론 계산하는 거 안 나와. 알겠어? 여기까지가 계산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그만큼 연습 많이 한 수밖에 없어.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